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어제는 원유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었던 날이었는데요. 어제 사우디에서 감산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고요. 그와 동시에 러시아 또한 마찬가지로 감산을 연장하면서 얼마나 사우디가 유가를 올리는데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이벤트였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는 사실 원유를 대상으로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해오셨던 분들 대상으로는 사실 그렇게 큰 서프라이즈는 아닙니다. 저는 이미 저희 멤버십 분들께 2023년 6월 6일날 사우디는 감산을 이렇게 10월에서 11월까지도 감산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여기 제가 이렇게 표시한 내용과 같습니다. 사우디가 감산을 하겠다라고 했고 선물에서 유가가 올라간다고 할지언정 사우디가 정말 바라보고 있는 지표는 유가도 유가입니다만 정말 재고량이 부족해진 현상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산 이후에 실제로 재고량이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4주에서 5주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우디가 8월 초에 9월 달에 대한 감산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효과가 발현되는 데까지는 그로부터 4에서 5주 뒤인 9월 중순쯤에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감산 계획을 발표하는 시기는 월 초로 9월 중순쯤에 확인이 되기 때문에 9월 초에는 이미 감산 효과가 다 확인되지 않았을 터이고 그때쯤에는 10월달에 감산 계획을 발표해버리는 것입니다. 유가가 빠른 속도로 오르지 않으면 않을수록 사우디는 계속 감산을 할 것이다 라고 할 것이고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11월달까지는 최소한 감산을 이행해 날 것이다 라고 저희 멤버십 분들께 미리 분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갑자기 사우디는 12월까지의 감산의 계획을 한꺼번에 잇따라서 발표한 것입니다. 분석이라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진짜 의미 있으려면은 이미 감산하겠다라는 결과가 다 나오고 나서 주가가 이미 전부 다 오르고 나서 그 현상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보다 미리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미리미리 분석해서 준비를 했고 준비한 것에 대한 결실을 실제로 감산이라는 뉴스와 함께 맺을 수 있을 때 실제로 좋은 수익을 갱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사우디를 대상으로 싸우면 안 된다는 분석을 5월달부터 공유를 드렸고요. 사우디의 감산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대응을 했으며 그 결과 6월 1일부터 9월 6일이라는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멤버십 분들과 함께 투자를 예상하고 있는 원유주들은 이렇게 훌륭한 리턴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대목에서 중요한 점은 사실 원유주들은 여전히 펀더멘탈 대비해서 과하게 저평가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보고 계신 이러한 상승분들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유튜브 멤버십 및 네이버 멤버십 분들 상으로 그 전날 장에 있었던 현황들을 이렇게 매번 꾸준히 공유 드려왔고 최근에는 저 개인적으로 지출을 늘려서 월스트리트의 모든 기관들의 전략 리포트나 그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저 나름대로 요약을 하고 제가 갖고 있는 인사이트를 담아서 멤버십 분들께 분석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터넷에 있는 아무런 무료 자료들을 그냥 담아서 짜맞추기식으로 공유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최근 골드만삭스 리포트에 나온 일부를 공유드리자면은 오펙에서 감산을 한다고 했을 때 유지되었던 평균 기간이 약 23개월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12번의 감산 조치가 있었고요. 사우디는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으며 패배한 적이 없는 이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유가에 도달할 때까지 감산을 이행하는데 평균적으로 그 기간은 무려 23개월에 걸쳐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지금 오펙 기관에서 사우디의 감산까지 포함해서 약 10개월에 걸쳐서 감산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23개월이라는 평균 기간에 비하면 여전히 많은 기간이 남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우디가 감산을 이번 2023년 12월까지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12월이 마지막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충분히 2024년 2분기까지도 감산이 이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원유 관련된 분석은 여기까지 되겠고요. 그럼 이번에는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연장에 따라서 거시경제에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원유주를 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꾸준히 분석을 해왔지만 그와 반대로 일반 거시경제의 펀더멘탈은 안 좋으며 인플레이션은 스티키한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사라지지 않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을 드렸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사라지지 않고 스티키해질 것이라고 분석을 2013년 1월 9일날 분석을 드렸고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이 사라질 것이라고 중간중간 많이 들었지만 23년 9월인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강하며 이제 심지어 유가 상승과 함께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지금의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골디락스의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골디락스가 찾아오지 않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된다면 시장은 그에 맞는 조치를 주가 재조정을 통해서 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달러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달러의 위치를 보시면은 벌써 104.73달러의 위치까지 왔습니다. 달러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5% 이상이나 올랐고요. 104.50달러의 위치를 꾸준히 지켜준다면 충분히 106달러까지도 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달러가 높아진다는 것은 금융 컨디션 완화가 아니라 긴축적으로 흘러가야 될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빅스의 지표를 이렇게 겹쳐서 보면은 달러의 움직임과 빅스의 움직임이 일치해서 움직여 왔다는 것을 이렇게 과거부터 꾸준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어떠한 이유에서 달러가 오를 수 있는지 또한 알아봐야 하는데요. 물론 차트상으로 봤을 때 달러가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만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을 함에 따라서 달러는 더더욱 높게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달러와 엔화의 관계인데요. 여기 달러와 엔화의 지표를 보시면은 이렇게 147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엔화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달러에서 엔화를 나눈 이 지표가 굉장히 높게 올라갔습니다. 엔화가 약세를 보인 이유는 바로 유가 때문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원유 수입국으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일본의 경제는 약해지고 그에 따라서 엔화가 약세가 됩니다. 여기 분모에 있는 엔화가 약세가 되니 당연히 달러를 엔화로 나눈 이 지표는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유가의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우디와 러시아가 꾸준히 감산을 12월까지 이행함에 따라서 재고량은 하락해 나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유가는 올라갈 것이니 앞으로 엔화는 더 약세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과거 일본 정부는 여기 이 지표가 150달러에 도달했을 때 개입을 한 적이 있으므로 이번에도 개입을 함으로써 일본 엔화의 약세를 지킬지 말지는 두고 봐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 일본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달러는 더 강해지고 주가는 하방 물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크레딧 스프레드입니다. 달러가 올라간다는 것은 크레딧 스프레드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제가 크레딧 스프레드에서 언급드린 이유는 이 크레딧 스프레드가 올라가면은 S&P 500의 주가가 아니라 S&P 500의 기대 수익률이 그에 맞게 비례해서 함께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하얀 색깔은 바로 크레딧 스프레드이고 파란색이 바로 달러이고요. 주황색이 S&P 500의 기대 수익률입니다. 가장 먼저 달러와 여기 크레딧 스프레드와의 상관계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파란 색깔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크레딧 스프레드인 하얀 색깔 또한 이렇게 함께 상승을 하고요. 떨어지면은 함께 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S&P 500의 기대 수익률 또한 함께 흐름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달러는 이미 먼저 이렇게 상승으로 치고 올라간 상태입니다. 아직 크레딧 스프레드가 올라가지 않은 탓에 S&P 500의 기대 수익률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만 달러가 앞으로 머지않아 104달러를 넘어서서 105에서 106달러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크레딧 스프레드인 여기 하얀 색깔 차트도 함께 행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S&P 500의 기대 수익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S&P 500의 기대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바꿔 말하자면은 S&P 500의 주가 자체가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달러의 상승은 S&P 500 입장에서는 결코 달가운 것이 아닌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원유와 달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우디와 러시아가 원유를 12월까지 감산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원유가 너무 오른 나머지 나중에 펀더멘탈을 앞서 나가서 고평가가 된다면 그때는 저희 멤버십 분들께 바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성장주의 펀더멘탈은 약한 편이니 조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들 조심히 투자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무속 관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